챕터 두 번째에서의 여러분들 페이지 어딥니까?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채우기라고 하는 항목을 공부해 보실 계획입니다. 자,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시트를 이용해 줘서 알아본다면 첫 번째 예제 문제 보세요. 자, 1번의 예제 문제 읽어보시면 숫자 워크시트에서의 B의 4번 셀에서 B의 15번 셀까지 1로 채우랍니다. 자, 먼저 채워볼까요? B의 4번에서부터 B의 15번까지 1 숫자로 채워주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있죠? 채우기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굵은 하얀 십자에서 얇은 검정시 바뀌면서 이때 아래로 끌고 오시면은 15번까지 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실래요? 1씩 증가하는 건데 무슨 키를 누른 채 해보랍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해보랍니다. 그러면 C의 4번 셀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은요, C의 4번 셀에 있는 1 숫자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주어서 아래 채우기 해볼게요. 15번까지요. 그럼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예제 문제 보실래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 1번의 중간 이후에 보시면 D의 4번 셀에서 D의 15번 셀까지의 연속 데이터로 채우세요랍니다. 아니, 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지만 채울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보세요. D의 4번 셀을 선택해 보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주어서 채우기 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채우기 핸들의 메뉴 상자 볼 수 있어요. 옵션 상자입니다. 이 옵션 상자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메뉴 중에서의 뭐가 나오냐?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연속 데이터, 즉 1, 2, 3, 4, 5, 6, 7, 8, 9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연속 데이터를 이용해 주어서 1씩 증가하는 숫자를 채워라 라고 했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무엇입니까?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메뉴를 눌러서 이용하셔야지만 득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축키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5의 배수를 채우기도 해봅시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5의 배수를 채우고 싶을 때는요, 이미 5가 증가됐던 10이 나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범위를 선택하세요. 5와 10, 즉 2의 4번과 2의 5번을 둘 다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선택된 범위는 이미 얼마나 증가된 상태입니까? 5가 증가된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아래 끝점에 채우기 핸들로 끌게 하시면 전체가 다 5씩 증가하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나는 5 싫어. 난 배수 아니야. 난 단지 그냥 3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만 하고 싶었어. 즉 다음엔 10이야. 다음은 13이야. 3씩 증가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 수 넣고 다음의 셀에다가 3 증가한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셀을 잡아서 아래 채우기 하시면 만들어집니다. 3씩 증가하는 것이겠죠. 간단하게 채우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엑셀을 쓰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어떤 보고서를 만들 때 보시면 보고서에서의 순번 넣을 때, 넘버 넣을 때 1, 2, 3, 4, 5, 6, 7, 8 내지는 요일 넣어줄 때 월, 화, 수, 목, 금토일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력 채우기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보고서 만들 때 보시면 한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한글보다 뛰어난 기능들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양 꾸미기는 번거롭게 어렵게 돼 있어요. 한글보다는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2번 읽어볼게요. 날짜 워크시트에서 갑시다. 우리 워크시트를 두 번째 날짜 워크시트로 옮겨갈게요. 옮겨와서 D의 4번 셀 값에 이용해서, D의 4번 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D의 4번 셀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D의 19번까지 무슨 단위로 채우랍니까? 평일 단위, 1 단위로 채우기를 하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냥 날짜입니다. 날짜를 제가 아래로 쭉 끌기 해볼게요. 그러면
채우기 할 때에 2009년 6월 15일 월요일이 복사가 될까요? 16일, 17일, 18일 일자가 늘어날까요? 6월, 7월, 8월 월 늘어날까요? 2009, 2010, 2011 연 늘어날까요? 경우의 수 많겠죠. 이 경우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 채우기 할 때에 일자가 늘어나요. 기본적으로요. 날짜 데이터는 채우기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일자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얘기했던 평일 단위랍니다예요. 그러면은 채우기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틱 눌러보세요. 메뉴를 눌러보시면 일 단위로 하실래요? 평일 단위로 하실래요? 월 단위 하실래요? 연 단위 하실래요? 지금 우리가 끌게 한 것은 일 단위예요. 얘는 뭡니까? 평일 단위입니다. 클릭을 뿅 눌러보시면요. 평일 단위입니다. 다를 겁니다. 왜요? 그냥 일 단위 하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일 단위니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화요일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까 월 단위였으면요. 일이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 10월 나왔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만약에 월 단위를 체크했다면 월 단위입니다. 어때요? 월이 증가하고 있죠. 만약에 눌러서 연 단위를 체크했다면 연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채우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겠죠. 그 문제가 2번의 시험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연습해 볼까요? 왼쪽에 셀 복사라고 해서 B열 보이시죠? B열. 이거 한번 해볼게요. B의 4번 셀을 그대로 채우기 합시다. 아래로 쭉.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한다고요? 날짜인 경우는 일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난 이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뭘 하고 싶었느냐? 나는 그냥 6월 14일에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하고 싶은 거예요. 6월 14, 14, 14, 14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는 채우기를 복사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끌기 해보세요. 그럼 나오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할 때 이런 단축키 쓰시면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어떻게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채우기 끌기로 복사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할까요? 1단위가 증가할걸요? 그쵸?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들 옵션 단추입니다. 채우기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요 증가하지 않고요 복사할 겁니다. 제일 위에 셀 복사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증가하지 않고 복사만 하고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사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서 당기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1단 위로 채우기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채우기 해볼까요? 아래로요 쭉 채우기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1단이 됐으니까 더 할 게 없어. 근데 나는 시험 볼 때 불안한 거야. 메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 하시면은 눌러서 여기서 1단위를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결과값은 똑같을 겁니다. 다음 여기에 월 단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채우기를 먼저 쭉 해보세요. 2열입니다. 월 단위를 채우기 하시고 난 다음에 채우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 무슨 단위라고요? 월 단위 하시면 기본적으로 1단위 증가가 월 단위 증가 바뀌고요. 연 단위 또한 마찬가지겠죠. 아래 채우기 해주어서 옵션 단추에 연 단위 채우기 하시면은 기본 1단위 증가했던 것이 연도 단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되었으면 바로 오른쪽에 문자 워크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문자 워크시트입니다. 문자. 네. 지금 해보시면은 챕터 1번이잖아요. 하나 이미 챕터 2번 세션 2번 있기 때문에 종료하셔야 돼요. 다시
계속 증가하고 싶다면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그래서 왼쪽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두 번의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문제에 넘어가서 문자 워크시트로 가 보시고 난 다음 보세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 문항 문제 보세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문자 워크시트에서 C의 4번 셀 값을 이용합니다. C4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자, 여기에 와서 C의 19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에 12번까지의 채우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씁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 끌기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래가 뭐가 나올까요? 1번 복사일까요? 1, 2, 3, 4번 증가일까요? 이 경우는 증가예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합쳐있는 혼용된 문자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1교시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 하면요 얼마입니까? 2, 3, 4, 5, 6, 7, 8, 9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똑같이 숫자와 문자 있는 경우에 아래 채우기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복사하고 싶다면 뭐 이용하시면 될까요? 컨트롤 키 이용해서 내리시면은 복사 이루어지겠죠. 그냥 하시면은 증가해요. 자, 나머지 연습해 볼까요? 자, 이 왼쪽에 B열 좀 보실게요. B열. B의 4번 셀에 지금 뭐가 입력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문자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 아래 채우기 하면요. 아래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가 일본, 프랑스,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등등 나올까요? 는 아니겠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복사예요. 이 경우는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그림 1, 풍경화 1입니다. 문자와 숫자가 있는데 얘를 채우게 하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예상해 볼게요. 그대로 1, 1, 1, 1, 1, 1, 1, 1 나온다. 1번이에요. 두 번째, 얘는 1, 1, 1, 1 이지만 얘는 1, 2, 3, 4이다. 두 번째예요. 여기가 1, 2, 3, 4, 5, 6, 7, 8 뒤는 1, 1, 1, 1 세 번째입니다. 둘 다 1, 1, 2, 2, 3, 3, 4, 4, 5, 5, 6, 6 어떨 것 같습니까?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날짜는 제일 우측에 있는 값만 변형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래 채우기 해보세요. 뒤에 있는 숫자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채우기 해보시면요. 다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January입니다. 자, 과연 이 녀석은 뭡니까? 우리말로 1월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아래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요? 바뀌죠. 엑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누군가 January 다음은 February 다음에 March, April 등등으로 변형된다라고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군가는요. 다음 요것의 약자입니다. JAN 얘는 될까 안 될까요? 체크해보세요. 되죠? 되는 이유는 뭘까요?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JAN 다음은 FEB야, 그 다음은 MAR이야, 그 다음은 APR이야 라고 등록을 누군가 해놓은 거고요. 월 다음 뭐 나올 것 같습니까? 화수목금토일. 그쵸? 월요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1, 4분기랍니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요.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한다 했었죠?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연도별 환율 변화라는 시트로 넘어갑니다. 어이쿠야. 보이시죠? 자, 문제의 네 번째 문제 보세요. 워크시트에서 K의 5번 셀 값을 이용하여 K의 5번이 어디 있나요? K의 5번이 요거네요. 요거죠, 요거.
K의 5번째 값을 이용하여 연 단위로 채워줍니다. 여기 있었죠? 자, 우리 채워볼까요? 얘부터 얘까지 지금 채워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채우기 해주시고 뭐래죠? 연 단위이니까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들 옵션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연 단위로 체크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이 1999년이었을 거예요. 또 갑자기 1999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군요. 세기말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었죠? 요즘이요. 그쵸? 세기말. 1999년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이래서 뭐가 나온다고 하죠? 혹시 아십니까? 밀레니엄 버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앞에 훈련교사의 나이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때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 넘어가면은 컴퓨터 인식이 안 된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컴퓨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진수를 쓰고 있어요. 0 아니면 1만 쓰거든요. 근데 그 세팅이 딱 0부터 9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연도를 1999년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연도를요. 그 당시 만들었던 컴퓨터가 여기까지 숫자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앞에 1000년이 2000년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다음 연도가 되어지면은 999니까 다음에 얼마입니까? 000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되면서 앞에 스팅에 1은 안 바뀌고 이렇게 될 것이다. 2000으로 안 바뀌고 1000년 내지는 1900년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각종 정부에서 이용됐던 중앙 컴퓨터, 은행에서 이용된 모든 중앙 서버들에 대한 혼돈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범죄자들은 자기의 기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은행권에 맡겼던 내 기록들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밀레니엄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 집단들은 종말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얘기를 해서 종교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휴거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말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참 어렸을 때죠.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나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1999년 때가 20대 때라면은 지금은 40은 넘었겠구나 딱 잡히는 얘기였네요. 실수했네요 제가요. 자, 실수는 아니죠. 종로나 가면요 굉장히 많았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은 종을 때랭때랭 아니면 메가폰 쥐고 난 다음에 휴거가 온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가 1999년 12월 31일이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문제 뭐 있었나요? 다음 문제가 네 번째 문제에서의 그리고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M 5번 셀이랍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M 5번 셀에다가 뭐 입력합니까? 1990년 12월 31일 1990년 12월 31일 1990년 12월 31일 때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거 다 얘기한 거.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1988 맞나요? 헬이 나왔던 게 88인가요? 88이었나요? 제가 딱 그 세대입니다. 제가 딱 그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1990년이었으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시기였던 때죠. 옛날이군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인데 이 값을 입력을 하랍니다. 이제 넣었어요. 한 다음에 M14번까지 연 단위로 채우기를 하랍니다. 채워볼게요. 합시다. 아래축 굵기 채우기 옵션에서의 연 단위로 채우기 뿅 끝. 이제 쉽죠? 5번의 문제 갈까요? 11월 달력 워크시트로 오랍니다.
자, 이 워크스테이 와주어서 B의 4번 셀입니다. 어디인가요? 여기 셀이에요, 지금. B의 4번 셀. 에다가 su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대문자 sun. 입력하신 다음에 H의 4번 셀까지 요 일이 입력될 수 있게끔 채우기 하랍니다. 하시면 얘를 채우기 핸들에 의해 주어서 어디까지요? H10까지 채워 끌기 해보시면 어때야 할까요? 아! 바뀌는구나. 누군가 SUN 다음은 MON 다음은 TAU라고 입력해놨구나. 이문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갑니다. 6번 1번 워크시트로 갑시다. 자, 1번 워크시트에서의 G의 4번 셀에서부터랍니다. 여기에요. G의 28번 셀까지 뭐로 채우랍니까? 1월로 채우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 2월, 3월, 4월 나올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워서 끌기 할 때 따라하지 마세요. 끌기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서 채우기 했다면 어땠을까요? 111 지금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어라? 컨트롤 키 단축키 쓰지 마시고 그냥 채우기를 먼저 해주어라. 하세요.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옵션 버튼을 이용해 주어서 문제가 바로 뭡니까? 1월로 채우랍니다. 뭐 이용하셔야 될까요? 셀 복사 이용하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나 하나의 여러분들 팁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실래요? 원래 우리 만들었던 문서의 모양 좀 보시면요, 연보라색에 하얀색에 연보라에 하얀색에 여러분 이 모양 잘 만들었을 거예요. 채우기 했었을 때 간편한 점은 입력이 쉬워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때요? 서식이 바뀌었죠. 하얀 줄 없어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채우기 해보고 올게요. 원래 상태 갑니다.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옵션 버튼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우리 뭘로 해야 합니까? 셀 복사로 한댔잖아요. 누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에 와 주어서 누르기를, 채우기 옵션성에 누르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식에 연보라 하얀 연보라 하양을 복사한 게 아니라 1월 글자만 복사한 거 아니에요. 그쵸? 난 서식 없이 글자만 복사했어.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쿠야. 다시 할게요. 복사할 때 서식 없이를 채우기 하시면, 아이고, 자꾸 뭐가 제가 잘못 지정하고 있나 보네요. 아이쿠야. 아, 이미 돼버렸구나. 제가 다시 할게요. 해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1월입니다. 지금 아무도 지정 안 된 상태에서 깨끗하죠? 깨끗하죠?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입니다. 쭉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이처럼 글자만 복사하고 서식은 복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 이 상태에서입니다. 채워서 끌기를 할 거죠. 그런데 복사만 할 겁니다. 셀 복사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1월 나옵니다. 다시 여기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서식의 연보라색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상태로 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숫자는 그대로 바뀌잖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실무했을 거니까 컨트롤로 복사합시다. 컨트롤로 복사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잠시만요. 그렇군요.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실무 내용 같이 하다 기본 채우기밖에 안 되네요. 다시 채워서 이렇게 채워서 컨트롤로 복사를 하고 서식 없이 하시면은 다시 원상태 복귀. 아, 그렇군요. 이건 제 실수네요.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안 되네요. 어떻게 잘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걸로 두겠습니다. 이건요. 아마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나올 테니까. 빠른 채우기 아니에요? 빠른 채우기인가요? 잠시만요. 빠른 채우기는 되는군요. 그렇군요. 아, 요거는 시험과 관련 없는 팁이었었는데 일단 요거는 혼돈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먼저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요. 자,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6번까지 해서 1번 워크시트에 셀 내용까지 변경을 주었습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사항의 2번, 3번, 4번 사항들은요 나와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는 보질 않을 겁니다. 보질 않고 페이지는 77페이지로 갑니다. 77. 근데 파일을 또 다시 불러오셔야 됩니다. 파일의 열기에 들어가서 섹션의 03번으로 갑니다. 03번. 여러분들 현재 문서가 여러 개 열려 있으면요 아까 이전 때 섹션 03이 열려 있을 때 지금 또 열지 못하니까 닫으면서 하세요. 파일을. 좀 제 거와 딱 그런 사항이네요. 자, 섹션의 03번의 문서를 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뭘 보기 위한 거냐면요 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볼 계획입니다. 셀 서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부터 보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정 셀 아무것도 한 군데나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셀 서식 나와 있어요. 즉 선택했던 셀의 모양들 전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글자들 모양도 있겠죠. 셀 안에서의 모양도 있겠죠. 테두리도 있고요. 채우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셀 서식에서는 먼저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모양새가 나온 것이 있고요. 맞춤에 정렬된 사항 나온 것이 있고요. 글꼴 나온 것이 있고 테두리 채우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1번 77페이지의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건 바로 뭐냐면요 표시 형식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화면 홈 탭에 가시면 아직 홈 탭이죠. 중앙에 표시 형식이 보이실 거예요. 이 표시 형식을 먼저 개략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겁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1번을 쿵 눌러보시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숫자 형식으로 쓸래? 통화 형식이냐? 회계 형식이냐? 날짜냐? 등등등 나와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기만 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뭘 넣었냐? 50을 넣었다 치겠습니다. 넣었는데 이 50을 쿵 눌러서 나는 100분율로 볼 거야 랍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 하는 거죠? 100. 퍼센테이지 문자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나 아니야. 난 여기 있는 거 100 뭐 아니라 나는 일반으로 쓸 거야. 처음 들어갈 거야. 일반 눌러볼게요.
입력된 상태 그대로 보여줄 것이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5만 넣다 치겠습니다. 이거는 돈이야. 5만 원이었었어. 그럼 돈 단위 쓸 때 뭐 얼마 있습니까? 1000단위마다 점 찍어주죠. 쉼표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 경우는 원자를 쓰죠. 그리고 달러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위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유로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위를 넣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눌러서 통화를 쓰면 되는 것인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통화가 있고요. 회계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뭡니까? 화폐 단위가 되어 있고 1000단위 구분기를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차이점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통화를 눌렀다 라고 하면 이 통화에서의 원자는 어디 있나요? 숫자 바로 왼쪽에 붙어 있죠. 똑같은 돈 단위인데 통화가 아닙니다. 회계를 누르면요 달리 멀리 써져 있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어디에서의 회계팀 보시면 세무팀 보시면은 장부 정리할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부 정리할 때에 숫자가 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굉장히 많을 텐데 걔도 숫자 앞에 원자가 다 달이 붙어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를 이용할 때는요 원자 쓸 때 일률적으로 앞에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똑같이 돈 단위를 씁니다만 화폐 단위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통화, 제일 끝으로 일렬적 붙어 있는 것은 뭘까요? 회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해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좀 보실게요. 77페이지 문제 1번 보시면 유럽 유로화 워크시트랍니다. 워크시트에서의 셀 C의 5에서 C의 124번까지겠죠. 이때에서의 데이터를요 유로 기호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 기호 숫자 앞에 붙이랍니다.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자, 먼저 가볼까요? C의 5입니다. 클릭. 124번 꽤 멀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빨간 키. 지금은 원자 단위가 붙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보실래요? 선택해 보니까 표시 형식이 뭐라 되어 있나요? 통화예요. 통화니까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요. 현재 통화가 지정되어 있지만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유로 형태로 변경할 거야 라고 해서 아래에 기타 표시 형식에 오시면 돼요. 기타 표시 형식에 오시면 현재 통화가 선택된 상태이고요. 기호가 뭐가 지정되어 있나요? 원단위이겠죠. 이 원단위를 유로로 바꿉니다. 어디 있나요? 유로. 아래로 갑시다. 아래로. 제일 거의 많이 아래로 가셔야 할 거예요. 얘로 고르셔야 합니다. 두 개 있는데 아래 것은 유로 기호가 뒤에 붙어 있죠.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선택해 주시고요. 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변동된 사항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에서 유로 바뀔 때 환율 적용해서 환율은 적용 안 됩니다. 단지 기호만입니다. 네. 환율은 저희가 이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웹페이지 하나 있었는데 그 웹페이지가 필리핀의 웹페이지였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거기에 학교였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뭐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서류 떼서 보내줄 때에 그 서류에 대한 대행 서비스의 결제 시스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필리핀 단위가 페소란 단위를 쓰고 있는데 페소의 환율을 적용을 해서 매번 달라지는 실시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이제 API라고 해서 그 환율 적용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제 프로그램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합재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을 어딘가 적어 놓으실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일 때에 얼마야 라고 적어 놓으시면요 계산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환율에 변동되어지는 것들을 매번 바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API라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의 연계에 땡겨 오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번 한국 원화 워크시트입니다. 뿅. 두 번째 시트로 갑시다.
오셔서 할 일이 뭘까요? 문제 보시면 G열과 I열의 값이랍니다. G열과 I열이니까 G열만 I열만이 되겠죠? 그럼 G열입니다. 이 열하고요. 여기 열일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얘기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G열부터 I열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원하니까요, 지금요. 자, 우리는 G열부터 I열까지 G의 5부터 I의 5를 잡아서 마지막까지 갑시다. 범위를 잡은 다음에 지금 이미 원자 보세요. 숫자 앞에 있나요? 일률적 되어 있었나요? 일률적이잖아요. 자,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요? 표시 형식을 보니까 회계 형식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되어 있는 녀석에 소수점 몇 번째까지요? 두 번째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표시 형식 목록에 제일 아래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타 표시 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지금 범 위에는 회계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다. 원자로 지정되어 있다. 소수점 쓸래? 우리나라는요, 소수점을 거의 씁니까? 자, 여러분들 단위 아시죠? 100단위, 10단위, 1단위. 그 다음 뭘까요? 그 아래가요? 몇 전 들어온 적 혹시 있나요? 몇 전? 전 단위가 어려우니까 소수점 첫 번째로 쓰는 것이죠. 자, 미국 화폐 같은 달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달러, 1달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센트 있을 거 아니에요. 센트를 뭘 씁니까? 소수점을 찍잖아요. 그럴 때 이용된 방법으로서의 소수점을 두 개를 쓰겠다.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적용된 모양을 볼 수 있죠. 까지 해서 현재 볼 수 있는 홈 탭 안에서의 기능들을 크게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과 표시 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렸고요.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 할 것인데요. 쉬었다가 나머지에서의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과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 몇 가지를 빠르게 설명을 하고서 다음이었던 삽입 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만 좀 쉬었다 할게요. 드디어 피곤이 몰려오고 있죠? 아까 4교시 때에 못 쉬신 분은 지금 빨리 쉬세요.